네. 30페이지에 있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이거 네. 일차함수라는 게 있고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물론 요 단원의 제목은 직선의 방정식입니다만은 혹시 둘의 차이를 알고 있나요? 일단 식을 쓰면은 1차 함수는 보통 어떻게 쓰는 거죠? 1차 함수는 보통 이렇게 쓰는 거죠? 맞아요? 아니죠? 이해까지 들어가잖아요. 이해가죠? 직선의 방정식은 보통 이렇게 쓰는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죠? 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뭐 이 정도 기억나겠지 뭐. A값이 기울기인 건 다들 알고 있죠? 이 기울기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그래프가 이렇게 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A가 양수인 경우, A 음수인 경우. 0은 아니니까 일단. 만약에 A 0이 들어간다면은 식은 이렇게 생긴 모양이 됩니다. 이게 A가 0인 경우죠. 이거 물론 1차 함수는 아니에요.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참고로 y는 ax 더하기 b가 a가 0인 경우는 바꿔 말하면 y는 b라는 식 아니겠어? 식이?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수평선 모양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1차 함수라고 했으면은 일단은 수평선은 아니란 얘기니까. 그치? 요거 아니면 요겁니다. 직선의 방정식은요? 이 직선을 나타내는 등식을 말하는 건데요. 방금 얘기한 얘도 어쨌든 직선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직선 포함해서 이 네 가지 형태를 다 그리기 위한 방정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좌표 평면에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가 이제 뭐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2야. 이거 기울기 얼마야? 기울기 얼마죠? 3분의 2죠? y절편이 2인 것도 이해 가나요? 설마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과정 배우는데 지금 중2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쵸? 모르는 거 아니겠죠? 기울기가 3분의 2고 y편 2인 건 이해 갔어요? 그러면 이걸 1차 함수로 쓰면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치? 이해가지? 이거 한쪽으로 이항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3분의 2x 빼기 y 더하기 2는 0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그치? 한쪽 이항하면. 그치?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나와 있는 이 직선 같은 경우를 등식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1차 함수로 표현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해요. 이해 가요? 내가 뭐 대단한 거 물어본 거 아니야 지금. 그치?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생겼으면요. 3 이렇게. 이건 기울기가 0 아닌가요? 지금 이 상황이 기울기 0인 거 이해 가요? 이 상황이 기울기 0인 거 이해 가요? x 증가량은 있잖아요. x가 이만큼 증가하는데 y 증가량은 제로입니다. y축 방향으로는 얘가 증가하지 않거든. 달려가고 있어요. 달려와. 빨리 달려와. 이씨. 기울기 0이에요. 얘는 1차 함수는 아니죠. 쓴다면은 y는 한번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또는 2항에서 y 빼기 3은요? 둘 다 1차 함수는 아니에요. 이런 게 직선의 방정식이라고요. 얘가 이거 같은 거 아니야, 계속에? 하나 더. 직선 중에 이런 직선도 있죠? 마이너스 2. 그쵸? 이거 얘는 기울기가 뭐예요? 얘는 기울기를 정의하지 않는다입니다.
없다고요. x 증가량이 제로거든요. 얘는 x축 방향으로는 증가하지 않거든. 그치? y축 방향으로만 증가하잖아. 그치? 분모가 0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의하지 않습니다. 기울기는 정의하지 않고요. 방정식으로는 가능하죠. 여러분 이렇게 x는 마이너스 있었던 거 기억나요? 혹은 이 항에서 x 더하기는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증가하거나 그러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거나 혹은 감소하거나 이런 경우는 1차 함수도 표현은 가능하고 직선의 방정식도 표현 가능해요. 보다시피. 근데 이렇게 수평선 모양 또는 수직선 모양 가로선, 세로선과 같이 이런 스타일의 모양은 1차 함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로 본다면은 직선의 방정식이 더 넓은 의미를 담고 있겠죠. 수평선, 수직선도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니까. 그치? 이해 가요?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네, 좀 더 넓은 의미를 담고 있는 직선. 이 직선 쪽이 이제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 단원의 제목이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왜냐면 1차 함수 이런 것만 다룰 게 아니라 이런 것도 다룰 거니까. 이게 뭔데? 이거 니들 해봤던 거잖아. 2차 함수 대칭축 구하기 이런 거 해봤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할 거기 때문에 1차 함수가 아닌 직선의 방정식인 겁니다. 단원이. 일단 그건 이해 갔죠? 지금처럼 기울기가 이제 0이거나 안 나오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기울기가 있는 상황을 주로 다룰 거긴 해요. 우리는. 첫 번째 배워야 할 공식이 뭐냐? 이게 오늘 배우는 공식이긴 하지만 아마 당분간 이게 제일 중요한 공식이야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쓰임새가 많고 많이 앞으로 쓰게 될 공식입니다. 다시 할게요. 여러분 1차 함수 하면은 이렇게 해서 요 앞에 있는 게 기울기고 뒤에 있는 게 y 절편인 건 다들 알고 있나요? 왜 그런지도 예전에 설명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뭐 넘어가고 일단 A가 기울기고 B가 y 절편이었어요. 그쵸? 앞으로 여러분은 이제 직선 볼 때마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직선 1차 함수는 기울기 그리고 한 점. 다시 할게요. 기울기가 m 그리고 x1, y1을 지나는 직선. 이게 모든 직선의 표준 형태입니다. 이게 가장 근본이에요. 근본. 모든 1차 함수의 근본은 얘입니다. 뭐라고? 이 근본아? 기울기와 한 점을 지난다라고 하는 이해 갔어? 기울기와 한 점. 다시 할게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무엇 하는 직선을 구하시오. 무엇 하는 직선의 식을 구하시오. 이런 말을 많이 보게 될 텐데요. 이거 보는 순간 그렇다면 내가 구해야 할 이 직선의 기울기는 무엇인가? 이 직선이 지나가는 한 점은 어디인가? 이걸 찾는 걸 기본으로 삼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자, 기울기가 m이고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 C. 일단 기울기가 m이라고 했으니까 이 개수가 m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일단 이 식을 y는 mx 더하기 b라고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오케이? 일단 기울기는 나왔으니까 저게 기울기 x 개수절이 나온 거니까 그치? 기울기가 나왔으니까 x 개수는 구했다고 치고요. 그럼 이제 b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요게 얼마인지를 알아내야 그치? 식으로 나올 거냐 이쁘게 나올 거냐 그치? 근데 우리가 땡땡을 지난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누군가가 땡땡을 지난다. 우리 보통 뭐 하죠? 저 땡땡이를 저 식에 대입하지 않던가요? 그쵸? 뭐라고요? 다시 한번. 점 P와 직선 L이, 선 L이 다음과 같이 있을 때 보통 이걸 두 가지 상황으로 묘사하죠. 그쵸? 선 L 위에 점 P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쵸? 점 P를 선 L이 지난다. 그치? 그러니까 선의 입장에서는 지난다는 표현을 쓰는 거고, 그치?
점의 입장에서는 위에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그쵸? 무슨 말 이해 가죠? 같은 표현이잖아. 내가 지금 수업하는 걸 처음 듣는 건 아니죠. 그쵸? 다 들었던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무슨 말 이해 가죠? 같은 표현인데 이제 이거를 점 입장에서 쓸 거냐, 선 입장에서 쓸 거냐 차이잖아. 그치? 우리 보통 지금처럼 선이 얘를 지나가요. 이게 이 점이 이 선 위에 있어요. 같은 뜻이고. 그치? 그러면 뭐 하는 거냐고요, 보통. 이 점을 여기 대입하지 않나요? 만족하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은 만족하는 점들을 찍었기 때문에 그렇죠. 만족하는 점들을 찍어서 만든 선이기 때문에 선은 당연히 이걸 만족해야 됩니다. 따라서 대입하면요. 등식 성립을 해야 되죠. x 자리에 x1을 y 자리에 y1을 대입하면요. 이렇게 돼요. 뭔 말인지 이해 가요? 따라서 나는 b를 구하려고 지금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니까 b가 뭡니까 하면은 y1 빼기 mx1이에요.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네. 그치? 그래서 구한 1차적인 답을 봤더니 1차적인 답이 모양이 다음과 같아요. 너무 식이 괴랄 맞죠? 이해 가요? 너무 식이 괴랄 맞아요. 그래서 요걸 좀 외우기 쉽게 좀 이쁘장하게 바꿔주고 싶은 겁니다. y1을 이항시키면 좌변은 y 빼기 y1이고요. 우변을 m으로 묶으면 인수분해 공통인수로 묶으면 x 빼기 x1이 됩니다. 요 모양은 좀 이쁘지 않나요, 모양이? 네,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요거 나오면요. 바로 단박에 딱 이렇게 된 식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외워야 할 아마 당분간 못해도 한 수백 번은 앞으로 사용하게 될 공식입니다. 이해가요? 앞으로 못해도 한 수백 번? 수천 번까지는 내가 자신이 없고요. 못해도 한 수백 번은 쓰게 될 공식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기울기가 3이고 y절편이 5인 1차 함수를 구하시오. 다시 기울기가 나왔다라는 것은 1차 함수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뭐 심지어 기울기 0인 것도 어쨌든 이렇게 y는 꼴로 쓸 수는 있으니까. 어쨌든 자 기울기 3 나왔다는 얘기는 1차 함수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여러분 이거 딱 보는 순간 여러분은 여기에다가 이제 3과 5를 대입한단 말이에요. 보통 그쵸? 그럼 답이 맞습니다. y는 3x 플러스 5니까요. 요것도 사실은 한 점 아닌가요? y절편이 5다라는 게 이게 0,5를 지난다는 뜻 아닌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y절편이 5의 요 액뜻은 이 직선이 0,5를 지난다의 뜻과 같아요. 이해 갔어요? 따라서 이 식에다가 뭐에다 뭐 대입하는지 알겠냐고요. 자, 기억은 이렇게 합니다. y에서 y 좌표를 빼는 거예요. 이해 가요? 이 x원, y원은 이 점의 좌표였단 말이에요. 다시 y에서요. y의 좌표인 5를 빼요. 이해 가요? 는 기울기에다가 곱해요. 뭘 곱해요? x에서 x 좌표를 뺀 값을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 가요? 전에 얘기했죠. 이걸 외우라고 y 빼기 y1은 n 곱하기 x 빼기 x1. 물론 이제 그 정도까지 외워야 되긴 하는데 물론 그게 맞아.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말은 x1이 뭐고 y1이 뭐고 m은 뭐죠? 이러면 곤란합니다. 문자를 썼다고 여러분 헷갈려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문자만 잔뜩 나올 텐데 식에서. 여러분이 좀 헷갈릴까봐 내가 좀 말을 덧붙이는 겁니다. 내가 이거 뭐라고 읽었죠? 방금 좀 전에 y에서 y 좌표를 빼는 겁니다. 이해 가죠? x에서 x 좌표를 빼는 거라고요. 이해 가요? 이걸 정리해도 똑같이 나와요. y는 3x 더하기 5라고. 한 번 더 해볼게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1,4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시오. 그럼 어떻게 식을 쓰라고요? 방금 찾았어요? 기울기 나왔네. 그치? 그리고 무엇을 지난다라고 하는 한 점이 나와 있죠? 그럼 뭐 해야 돼요? y에서 뭘 빼요?
y 좌표인 4를 빼요. 는 기울기 곱하기 x에서는 뭘 빼요? x 좌표인 1을 뺀다고요. 이거 이해 갔어요? 이해 가요? 이거 정리는 뭐 다 할 수 있죠? 이항시켜서 그렇죠? y는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4니까 플러스 2분의 9겠다. 그치? 이해 가요? 내가 얘기했죠. 분명히 이 식이 앞으로 여러분이 적어도 수백 번은 계속 쓰게 될 공식입니다. 웬만한 직선을 구할 때마다 계속 이걸 쓸 겁니다. 웬만한 직선들 말이죠. 다. 사실 뭐 거의 뭐 99%라고 보면 될 겁니다. 1차 함수를 구하시오. 뒤에 가면은 원 나오는데 원에서 뭐 접선을 구하시오. 등등등 되게 많은데요. 그것들의 가장 기본이 근본이 되는 식입니다. 뭐라고요? 기울기와 한 점을 지나는 1차 함수 식으로 찾기. 이해가? 다시 기울기 이걸 이제 슬로프라고 불러요. 와 한 점을 지나는 공식. 이해하냐고? 한 점은 당연히 점은 포인트고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제 보통 아휴 오랜만입니다. 아휴 이러고 있다. 빨리 앉아. 노답이에요. 내가 그동안 분명히 다 녹화해놨어. 내 놈이 과연 보는지 안 보는지. 나중에 테스트 점수를 보면 알겠죠. 테스트 점수를 보면은 확인할 수 있겠지 뭐. 다시 기울기를 슬로프란 말 들어봤죠? 이번 겨울에 스키장 한번 가야 되는데 한 점 포인트. 이거 보통 포인트 슬로프 포뮬라? 이렇게 부를 정도로 되게 유명한 공식입니다. 기울기 값이 주어져 있을 거고 보통 m 한 점이니까 좌표가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x1, y1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식으로 쓰시오. 뭐 한다고요? y에서는 y 좌표를 빼고 x에서는 x 좌표를 뺀 뒤 x 쪽에다가 기울기만큼 곱한 거랑 같다. 이렇게 만든 등식.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이 외워야 할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을 지나는 1차 함수 만들기입니다. 가장 많이 쓸 거고 앞으로 수백 번도 넘게 쓸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졸고 있고요. 나는 참 희한해요. 이렇게 카페인 덩어리를 매일 먹는데도 왜 졸고 매일 졸까요? 희한해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나는. 그래서 나는 나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먹어도 졸면은 나라면 안 먹을 것 같아. 그 다음부터는 먹어도 조는데 왜 먹어? 차라리 일어서서 수업을 듣던가. 나 같으면 그럴 것 같거든요. 왜 먹어? 저녁 식사 대용인가? 저녁 식사를 못 해가지고 대신 커피나 몬스터로 때우는 건가? 건강에 되게 안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맨날 졸 거면 왜 먹어? 먹을 필요가 없잖아. 두 번째,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그러니까 두 점의 좌표가 이렇게 하나씩 주어졌을 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두 점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케이스. 세 가지라면 또 애들 또 납득 못하나? 어쨌든 얘랑 거의 비슷한 거지 뭐. 네 가지로 할까요? 네 가지? 다음과 네 가지 중에서 1차 함수에 해당하는 게 누구죠? 얘네 둘이에요. 기울기 양수, 기울기 음수야. 그치? 이건 기울기 0이야. 1차 함수 아닙니다. 이건 기울기가 없다예요. 이것도 1차 함수 아니고요. 이해가죠?
A라는 점의 좌표가 x1, y1이고 B라는 점의 좌표가 x2, y2라고 할 때 이 A, B를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 구하는 법 배웠죠? 중2 때. 뭐라고 배웠죠? 그러면 이제 애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죠. 이제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또는 뭐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아, 잘 배웠어요. 그쵸? 그거예요. 그거 맞아요. x의 증가량은 뭔데? 그럼 x2 빼기 x1이요. y의 증가량은 뭔데? y2 빼기 y1이요. 맞아요. 그거 말해요. 그거. 기울기 구하는 공식은 다 한 것 같죠? 이해 가요? 뭐 이거를 원투는 순서 바꿔 상관없습니다. 이해가 원투는 이렇게 구해도 되고 이렇게 구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2 빼기 1, 2 빼기 1 해도 되고요. 1 빼기 2, 1 빼기 2 되는 거잖아. 그치? 어차피 같은 거잖아. 기울기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여러분의 핵심은 이겁니다. 점은요. 이렇게 적는 거죠. 이렇게. 위아래로. 그쵸? x1, y1, x2, y2 이렇게 말해요. 위아래로 적는 겁니다. 점은. 이해가죠? 위아래로. 뭔 말인지 알아들어? 헷갈리지 마시고.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A점의 좌표가 뭐 마이너스 4,2고 B점의 좌표가 뭐 3,7일 때 기울기가 얼마야 하면은 이제 추락을 더럽게 못하는 것들이 이게 x1이고 이게 y1이고 이러고 있는 거야. 이제 이러고. 뭔 말인지 알겠냐고. 이건 x1이고 이건 y1이고 이건 x2고 이거 이러고 있다고요. 그게 아니라고. 기울기는 어떻게 읽는 거야? 보다시피 첫 번째 점이 뭐예요? 마이너스 4,2죠. 두 번째 점이 얼마예요? 3,7이죠. 이렇게 빼라고요. 이렇게. 네? 못해요? 마이너스 7분의 마이너스 5면 7분의 5지 뭘. 그래 안 그래? 이건 x1이고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게 아니잖아 지금. 이게 가냐고. 이거 바꿔치기 하면은 그럼 니들 따로 구할 거야 다시? 거꾸로? 그거 아니잖아. 힘들어. 알겠어 무슨 말이지? 자 어쨌든 이게 기울기 구하는 방식이잖아. 이해 가요? 요 둘이 같으면 뭐예요? 분자가 0. 이거 아닌가요? 기울기 0인 상황. 그쵸? 요 둘이 같으면요. 분모가 0. 이 상황입니다. 이해 가요? 이게 뭐라고요? 이거는 보다시피 y1, y2가 같을 때잖아. y좌표가 같을 때. 이때는 기울기 0입니다. 1차 함수는 아니에요 일단. 기울기가 저 앞에가 0 나왔으니까 1차 함수는 아니죠. 얘는요. 얘는 x1과 x2가 같을 때예요. x표가 같을 때. 이해 가요? 둘이 x표가 같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기울기가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도 마찬가지로 1차 함수 아니죠. 요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 즉 x1, x2, y1, y2가 서로 다를 때 그때는 분명히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그쵸?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고?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 얘기는요. 이 공식을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기울기를 알 때 이 공식 쓰는 거라며. 이해 가서 무슨 말인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뭔 말인지. A점 저걸로 할까요? 마이너스 4,2고 B점 좌표가 3,7이에요. 이 둘을 지나는 직선의 식을 구하시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원래 이것도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보통 답을 이렇게 쓰란 얘기고요. 이해 가요? 요거 둘을 지나는 1차 함수를 구하시오. 그럼 답을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사실은.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원래 같은 거긴 해. 같은 거긴 한데 요구하는 게 다르잖아, 조금. 그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제 1차 함수를 구하시오. 좀 다르잖아, 내용이. 그냥 상관없어. 아무거나 써도 돼. 둘 다 맞아. 괜찮아. 니들 마음대로 해. 일단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하면요. 다시 할게요. 두 점의 좌표가 나오면 여러분 저번 시간에 뭐 배웠습니까? 저번 시간에는 바로 이 두 점 사이에 거리 구하는 법을 배웠죠. 그지 않아요? 이게 딱 떠올라야죠. 바로 좌표가 두 개 나왔어? 거리를 구할 수 있겠군. 필요하다면 중점도 구할 수 있겠군. M된 내분점도 구할 수 있겠군. 이런 거고요.
이번에는 AB가 나왔을 때 이 AB의 기울기를 구해보겠다 이겁니다.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아까 했잖아, 그치? 첫 번째 점이 마이너스 4,2고요. 두 번째 점이 3,7이라고요. 이렇게 빼세요, 이렇게. 이게 어렵냐고요, 이게. 그럼 마 7분의 마 5니까 7분의 5 나왔지, 그치? 뭐라고? 이 직선은 또는 이 일차함수는 분명히 기울기가 있잖아. 기울기가 나왔잖아. 다시 할게. 니들 머릿속에 저거 안 들어갔으면 내가 다음부터 두들겨 패겠습니다. 1차 함수는 뭐가 중요한데? 기울기와 한 점이에요. 네? 이게 제일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너 이 1차 함수 구해야 되는데 기울기를 알아? 모르는데요. 그럼 기울기를 m으로 놓고 풀자 이겁니다. 너 이 1차 함수 중에 기울기랑 한 점 둘 중에 뭘 아는데? 한 점은 알아요. 그러니까 기울기를 m으로 놓고 풀자. 이런 거예요. 기본 아이디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 두 개가 나와 문제에 있느냐 없느냐를 찾는 게 가장 근본이라고. 가장 근본. 다시 할게요. 이 문제에 기울기가 있습니까? 이 문제에서 지나는 한 점이 있습니까? 있죠. 얘 또는 얘. 얘 둘을 지난다면 방금 그치? 그러니까 이 직선은요 이미 점은 나와 있어요. 얘를 써도 좋고 얘를 써도 좋다. 근데 뭐가 없죠? 기울기가 없죠. 그럼 당연히 무슨 생각을 해야겠어? 기울기를 구할 생각을 해야죠. 그럼 반대로 기울기 중에 구했잖아 이렇게, 그치? 그럼 기울기를 구했어. 한 점을 지나는. 나는 B가 좋아. 나는 혈액형이 B형이니까 난 B 쓸 거야.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난 A형이니까 A 쓸래. 마음대로 하라고. 상관없다고. B를 지나고 기울기를 알잖아. 그럼 뭐라고? 저 근본 공식에 대입하면 나오겠네요. 근본 공식이 뭐였죠? Y에서요. Y좌표 7을 빼고요. 는. X에서는 X좌표인 3을 빼요. 여기에다가 기울기인 7분의 5를 이렇게 곱하면 끝입니다. 이게 답이라고요. 이해 갔어요? 뭐 이항하고 정리하고는 알아서 하세요. 이제 그거는 뭐 7을 곱해서 한쪽으로 이항해서 직선 방식을 쓰더 요거 분배해서 요쪽 7을 이항해가지고 1차 함수 써. 그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알아듣겠냐고. 야 이게 그냥 근본적인 이해하는 거야. 지금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거 저거 생각하면 막 앞이 깜깜해. 막 저거 어떻게 설명할까. 난 저 오른쪽에 있는 거 보고 있으면 눈앞이 어지러지하다고 저걸 또 어떻게 이놈들을 납득을 시킬까 생각하면 아직도 벌써부터 머리가 어지러지해요. 진짜 이건 시작도 안 했어 지금. 그냥 근본이든 그냥 기본식 하나 했을 뿐이야 지금. 이해 가냐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1차 함수는 y는 ax 더하기 b다 같은 이런 거 중2 때 배웠던 이 정도 레벨이 아니라 저걸 알아야 돼요. 이제 앞으로는. 저게 근본이라고. 이거보다 오히려 저게 근본이라고. 그만큼 이게 중요한 공식이야 보다시피.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공식을 따로 외우지 않습니다. 이거 공식 쓰면 어떤 줄 알아요? 두 점. 그래서 A는 x1, y1, 콤마 생략할게요. B는 x2, y2. 자, 공식을 쓰면은 공식 그지 같아요. y 빼기 y1은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의 x 빼기 x1. 단 x1과 x2가 다를 때 이고 x1과 x2가 같을 때는 x는 x1. 이게 공식입니다. 공식이 이래요. 외울 겁니까? 외워야죠 당연히. 여러분은 외우라고 해가지고 이거 숫자를 다 외우라는 게 아니야 지금 내용이. 그치? 이게 뭔 내용인지를 파악해서 파악한 것만 외우면 되잖아. 그치? 첫 번째, 이게 붙었단 얘기는 이게 아니란 얘기잖아 지금. 그치? 왜? 이거가 되면 기울기가 안 나온다며. 이래가지고 이게 나왔단 얘기는 최소한 얘는 기울기는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요? 무슨 말인지? 이거면 기울기가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구분을 어떻게 진 거야? 기울기가 안 나올 때, 기울기가 나올 때 이렇게 좀 구분 진 거야. 좀 편의상. 기울기가 나오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겠네? 그 기울기가 뭐야? 얘 아니야? 이게 요 자리잖아. 나머지 똑같잖아 얘랑. 그래 안 그래? 얘랑 똑같잖아 식이. 요거 그냥 m으로 보면 이게 이 식 아니야?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근본식이에요.
알아듣겠냐고. 나 학교 다닐 때 막 학교 선생님은 뭐 여기는 별표 100만 개, 이건 뭐 별표 1000만 개, 이 지랄 하고 있던데 그게 아니라고. 이게 근본이야. 기울기 구하는 법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다시 할게. 니들 앞으로 직선하면은 물어볼 거야. 이 주어진 조건에 점은 있니? 네. 그럼 기울기는 있니? 아니요. 최소한 그건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이 주어진 이 식에 기울기는 있니? 기울기는 있네요. 그럼 지나간 한 점은 있니? 그건 없네요. 최소한 그건 대답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럼 둘 다 있어요. 둘 다 있으면 식으로 써야 될 거냐, 그러면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요. 그럼 하나가 없으니까 하나를 M으로 놓고 또는 A, B라고 놓고 뭔가 풀어내야겠죠, 그다음부터는.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하나 근본이 되는 식이라고요. 그래서 말하기를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경우와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있는 경우면 기울기 자리에 이걸 쓰라는 얘기고, 기울기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왜 없겠어? 직선이 섰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x는 3, x는 5. 그 니들 2차 함수 대칭축 방정식처럼 x는 3, x는 5. 그렇지? x는 얼마 이렇게 나오지 않겠냐고요. 이해가죠? 나 지금 책 안 보고 수업하고 있잖아. 나 책 저기 있어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내 말은 그래서 뭐라고? 두 점에 두 점을 잇는 직선. 에이씨! A가 x1, y1이고 B가 x2, y2일 때 직선 AB에 기울기 구하는 법만 알면 된다고. 어떻게 구한다고? 2 빼기 1분의 2 빼기 1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주 그냥 죽여버려 아주 그냥. 이해 가냐고. 무슨 말인지. 두 점을 각각 빼서 분수 만든 모양입니다. 이해 가죠? 두 번째 공식은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고요. 세 번째 공식이 뭐냐면요. x 절편이 A, y 절편이 B일 때 이 직선식은 뭐게요? 라는 공식이에요. 이것도 뭐 가끔 쓰이긴 해서 뭐 외워도 상관없고요. 뭐 손이 좀 빠른 친구들, 계산이 좀 빠른 친구들은 안 해도 됩니다. 굳이. 이게 뭔 뜻이라고요? 아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절편? y절편이 B가 무슨 뜻이에요? 이 직선이 어딜 통과한다? 0,B를 통과한다는 뜻이에요. 이해 가요? 그럼 반대로 x절편 A라는 게 무슨 뜻이죠? 그렇죠. 이거는 A, 0을 통과한다는 뜻이에요. 이해 갔어요? 다시 할게요. 설마 아직도 저 용어를 모르면 정말 어떡하죠, 정말? 정말 패버리고 싶은데. 자,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요. 네? 네, 제발. 이런 거는 솔직히 중1한테 수업해도 다 알아듣더라고, 애들이. 너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다 알아들을 레벨이야. 내가 되게 어려운 걸 요구한 게 아니야, 지금. 그치? 정말 어렵게 수업해줄까? 빡세게? 응? 함수가 지나가는데 x축이 못 가게 막아요. 여기에서. 이해 가요? 그래서 얘 이름이 x 인터셉트라고 했어요. x가 인터셉트 이렇게 막는다 이거죠. 이해 가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고친 게 x 절편입니다. 이 점의 특징이 뭐예요? 그렇죠. x 절편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y 좌표는 제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말하기를 뭐예요? 이 점을 통과하네? 그래서 이 점을 대입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래서 니들 말하기를 x절편 구할 때는 y에 0 대입한다. 이렇게 배운 거잖아요, 지금 니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는 뭡니까? 그렇죠. y축이 못 가게 막잖아요. 어딜 가? 스탑. 그래서 이름이 y 인터셉트라고요. y축이 막는다.
농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인터셉터가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패스하는 공을 가로채는 걸 인터셉터라 부르죠. 예, 가는 걸 가로막잖아요. Y축이 못 가게. 그래서 이름이 Y 인터셉트? Y 절편입니다. 좌표가 뭡니까? 0,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기가 위치가? 그러니까 여기를 통과하니까 와 x 0 대입하는 거 이거 기본 아니냐고. 그 바꿔 설명하면 x절편 a가 이 뜻인 거 이해 가요? y절편 b가 이 뜻인 거 이해 가냐고요. 이렇게 해석만 할 줄 알면 이거 이 문제 아니야 그냥? 위에 거? 똑같은 거네?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그래 안 그래?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참고로 이때 a, b는 0 나오면 안 돼요. 절편이 0이 나오면 x절편, y절편 0 나오면 원점을 통과한다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식을 못 구합니다. 되게 특수한 상황이죠. 0이 아닌, a, b가 0이 아닌 상황에서 다항화시 나오면요. 결국은 두 점을 지나는 이거 바로 윗내용 아니냐고요. 그쵸? 그 아까 했죠. 기울기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a, 0과 0, b를 빼면 되겠네. 그치? 뭐예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네. 이거 이해가 안 가. 그림을 그려줘야 되나요, 혹시? 자, 그러고 나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죠? 이 근본 공식으로? 뭐예요? 기울기를 알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할까, 차라리? y절편도 알고 있네요. 식이 뭡니까, 1차함수가? 그렇죠.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더하기 b가 될 겁니다. 근데 쓰고 봤더니 아우 외우기가 좀 거시기 허이 그치? 외우기에 머릿속에 넣어놓기에 아까 봤잖아. 첫 번째 공식도 이렇게 안 쓰면 되게 복잡해요. 공식이 그쵸? 이렇게 고쳐놓으니까 그나마 볼만하잖아. 그치? 마찬가지에 이것도 이 상태로 외워도 되는데 이거 좀 불편하니까 이걸 좀 이쁘게 고치고 싶은 거예요. 양변을 b로 나누면 어떨까요? 좌변은 b분의 y죠. 분모가 b니까 나눴으니까 우변은 분자 b가 다 사라져요. 그렇죠? 마이너스 a분의 x 더하기 1만 남아요. 이항하면 뭐가 되죠? 그래요. 외우기 참 이쁜 모양인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해 가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크게 세 가지 글씨 보소, 한글 보소. 세종대왕님이 노하시겠다. 크게 세 가지. 직선하면은 크게 세 가지 공식. 첫 번째. 일단 근본이 되는 공식입니다. 직선하면 뭐가 두 개 떠올라야 돼요? 기울기와 지나가는 한 점입니다. 머릿속에 쳐 박아야 돼요, 제발. 두 번째,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공식. 두 점이 나오는 순간 두 점 사이의 거리도 구할 수 있을 거고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고? 그렇다면 다시 근본 공식. 세 번째, 절편이 각각 A, B, X절편이 A, Y절편이 B가 나올 때 공식. 저것도 해석을 하자면 결국 두 점을 지난다는 뜻과 같습니다. 따라서 두 점을 지나는 공식을 쓰면 되는데 공식을 쓰고 났더니 모양새가 좀 그지 같아서 조금 모양을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모양이 좀 깔끔해진 느낌이 들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했고요. 이제 31쪽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요 얘기를 합시다. 지금부터 하는 설명은 그냥 없는 걸로 해도 좋습니다. 난 못 들은 거야 라고 해도 좋습니다. 잠깐 전환용으로 잠깐 딴 얘기를 잠깐 하자면요. 여기 학원 오기 전에 한 6년 된 것 같네요. 여기 학원 오기 전에 우리 동네에 있을 때 모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다른 수학쌤이 나한테 이제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쌤은 여기 지금부터 수업할 내용 어떻게 수업하시냐고. 이 수업하는 사람들은 그 고충을 다 알아요. 요 파트가 꽤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이렇게 이해시키는데 힘든 걸 알고 있어요. 그 질문이 무슨 뜻인지 알았죠. 이거 어떻게 수업하시냐고.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처음에 설명할 때는 정성을 다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못 알아들으면 넘어가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한테 하는 첫 설명이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하지만 그 뒤로 못 알아들으면 나는 그냥 넘어갈 겁니다. 질문 안 받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어려워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애들이. 다시 영상을 다시 돌려보세요. 저부터. 한 10분 되는 영상을 한 3번, 4번, 10번 보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더 쉽게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야. 알았어? 무슨 말인지?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두 직선. 하나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요. 또 하나는 좀 구분 짓기 위해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이라고 쓸게요. 두 직선인 건 이해 가요? 다시. 저렇게 쓰면은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1차 함수보다 좀 더 폭넓은 직선을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자, 어쨌든 직선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이 두 직선이 자, 평행하지 않고 일치하지 않으면 분명히 둘이 만나거든요. 두 직선에 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이해 가나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자, 요거를 편의상 1번 직선이라 부를게요. 요거는 편의상 2번 직선. 내가 찾으려는 거는 걔네들이 아니라 교점을 지나는 3번 직선 찾고 싶은 거라고요. 이거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자, 그림을 그리면 이런 뜻이에요. 1번 직선식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림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1번 예를 들어서. 2번도 이렇게 나온다고 칩시다. 그럼 둘이 이렇게 평행하지 않고 일치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교점이 나와요. 보다시피. 그쵸? 요 교점 여기를 지나가는 새로운 직선. 참고로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아요. 그것도 이해 가요? 그쵸? 저 한 점을 왜냐면 이거 잘 읽어보면 보다시피 어때요? 기울기 언급은 없죠. 그냥 점 하나만 나올 뿐. 따라서 기울기가 특정되지 않으므로 이런 직선은 무수히 많은 겁니다. 그 중에 하나인 얘를 찾고 싶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를.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자, 잘 봐보세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식의 좌변을 그대로 쓰고 예를 드는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첫 번째 식의 좌변을 그대로 쓰고 여기다 숫자 2를 곱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의 좌변을 그대로 쓰고 여기다 3을 곱할게요. 두 개 더 셈은 0. 자, 요렇게 된 식이 있다고 그냥 칩시다. 이거 지워버릴 겁니다. 좀 이따가 잘 참고하세요. 여러분 이해를 돕고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라고. 이거 전개해서 정리하면 직선이죠. 그건 이해감? 이거 아이고 제곱이야 이거 왜? 미안해요. 이게 왜 제곱이 나왔어 이거? 다시요. 이거 전개해서 정리하면 직선이죠. 그건 이해가요. 오케이. 직선인 건 맞죠? 여기 교점을 P, Q라고 해볼게요. 구했다 치자 이겁니다. 내만 구했다 이렇게. 그럼 보세요. 교점이기 때문에 이 P, Q를 1번에 대입하면 식이 성립하죠. 무슨 얘기야? 이 P, Q를 1에 대입하면 성립한다고. 무슨 AX 제곱 자꾸 제곱이래 이 미친놈아. 정신 차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에 P, Q를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AP 더하기 BQ 더하기 C는 0. 식이 복잡하니까 잘 그냥 보고 있으라고 이 자식들아 좀. 내가 얘기했지. ABCD 적느라 바빠가지고 숲을 못 보고 나무 보느라 정신 나가가지고 또 이해 못했다고 징징대지 마시고 잘 들으라고. 얘를 여기에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이해 가요? P, Q를 2번에 대입해도 성립하겠죠? 2번식 즉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에다가 P, Q를 대입해서 A' P 플러스 B' Q 플러스 C' 해도 성립하겠죠? 이거 이해 가냐 무슨 말인지? 그러면
여기에 혹시 P, Q를 대입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에 P, Q를 대입하면요. 여기가 P, 여기가 Q, 여기가 P, 여기가 Q가 되잖아. 그치? 근데 분명히 요거 셋은 0 아닌가요? 0. 요거 셋도 0 아닌가요? 0. 그러면 2 곱하기 0 더하기 3 곱하기 0, 0. 성립하죠. 뭔만 이해하냐고. 나는 분명히 1번과 이거 3번 무시하세요. 1번과 2번의 교점을 구했어요.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되는 거니까. 그치? 예를 들어서 연립하면 교점 나올 거야. 그치? 이 교점이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입해도 성립하고요. 여기에 대입해도 성립을 해요. 그쵸? 근데 이 교점을요. 이게 분명히 뭔지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히 직선이거든? 이 직선식에 P, Q를 대입했더니 0 더하기 0은 0. 성립해요. 그쵸? 그럼 이건 무슨 직선인 거죠? 그렇죠.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런 형식이겠네요. 따라서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알파 곱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더하기 베타 곱하기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꼴입니다. 이게 바로 3번 직선의 정체예요.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요? 아까 얘기했어. 분명히 처음 설명할 때는 정성을 다해서 설명해 주겠지만 이해가 안 되면 버리고 갈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절반 이상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에 할 때 열심히 하지만 모르면 어쩔 수 없어. 버려야죠. 어떡해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걸 나만 고민할 것 같아요?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식은 다음과 같다. 왜냐고? 일단 첫 번째, 얘를 전개하면 1차식은 0꼴이잖아. 그치? 분명히. 이것처럼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직선은 맞잖아. 어떤 직선인지 모르겠지만. 그치? 두 번째, 교점을 구했다 가정하고 대입해본 거죠. 교점이라면 여기에 대입해서 성립하고 여기에 대입해서 성립을 해요. 근데 저기에 대입하면 어떨까요? 예, 저기에 대입해서 성립하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교점을 지나는 거네요. 따라서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맞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이해 갔나요? 자, 이 다음 얘기. 만약에 여기부터 어려워져요. 이제 알파가 0이면 요 뒤에 있는 식만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쵸? 뒤에는 0. 그쵸? 이해가요? 알파가 0이면 이거 지워지기 때문에 참고로 여기서 알파 베타는 상수예요. 숫자라고 아까 얘기했듯이 2와 3과 같은 숫자인 겁니다. 적당한 숫자. 알파가 0이면 이거 지워집니다. 싹 다. 얘만 남죠? 이렇게 적을까?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알파는 0이고 베타는 0이 아닐 때. 둘 다 0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까지 내가 해야 되나?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들으면 좀 어려웠는데. 얘의 뜻은 둘 다 0이지 않다의 뜻이에요. 둘 다 0이면 이거 참고로 제곱 더하기 제곱은 0 나옵니다. 근데 너무 어렵죠? 이거 뺄게요. 이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뺄게요. 자, 하나가 0인데 하나는 0이 아니에요. 잘 들어. 아까 얘기했죠. 자꾸 이 자질구레한 거 듣느라 정신 나가 있지 말고 숲을 보라고 했어 분명히. 알파가 0이면 이거 지워집니다. 베타 0이 아니니까 요만큼만 남았죠. 약분하면요. 뒤에 거, 즉 2번 직선이 나와요. 이해 가요? 반대로 알파가 0이 아닌데 베타가 0이면 뒤에가 지워지기 때문에 앞에가는 0꼴, 즉 1번 직선이 나와요. 알파, 베타가 0이 아니면, 둘 다 0이 아니면 1, 2를 제외한 다른 직선이 나올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게 변수가 두 개, 미지수가 두 개인 알파, 베타가 두 개 나오는 식을 풀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가끔씩은 이 식을 양변을 적당하게 나눈 값을 다시 할게요. 이렇게 양쪽에 숫자가 둘 다 들어가면 식이 복잡하니까 요걸 조금 더 편리하고 간편하게 쓰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할 거면요. 이 식을 예를 들어서 이 식을 양변을 알파로 나눠볼게요. 근데 나누려면 어때야겠어 당연히. 나누려면요. 0이면 못 나누잖아요. 그렇죠? 0이 아니라는 이 조건에서만 나눌 수 있어요. 일단. 다시 알파가 0이 아니라는 조건 하에서만 양변을 알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식이 뭐가 될까요? 앞에 있는 식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만 남겠죠? 뒤에 있는 식은요. 알파분의 베타에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거 이해가요? 양변을 다시 이 빨간식을 양변을 알파로 나누면 준식은 다음과 같이 바뀌어요. 이해가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요, 보통 얘보다는 얘를 더 많이 쓰는 편이에요. 대신 이 식이 저렇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다 나타내지 못해요. 보다시피 0이 아닌 걸 가정해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식은요, 이 식은 유일하게 알파가 0인 경우, 즉, 이 경우인 2번 직선은 나타낼 수가 없는 직선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2번을 제외한 모든 직선을 표현할 수 있는 식이 돼요, 이게. 그리고 이 뒷부분인 얘를 그냥 하나의 문자 K로 치환해서 보통 많이 써서 지금처럼 AX 더하기 BY 더하기 C에 K 곱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꼴처럼 이런 식의 스타일을 더 선호해요. 이거는 알파, 베타 두 개가 나오지만 이거는 한 문자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쪽을 더 선호해요. 자,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참고로. 그렇죠? 요거는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흘러서 아마 그때 다시 들을 날이 있을 거예요. 참고로 지금 하는 내용은 웬만한 책에 안 나와요. 이 책에도 안 나오고요. 참고로. 기본 정석에도 안 나와요. 이거는 실력 정석에 가야 나올 내용이거든요. 되게 어렵습니다. 내용이. 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다 집어치우고 건너뛰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원래는 이게 맞지만 에이 설마 내가 구할게 2번이겠어? 2번 아니고 딴 거겠지 싶을 때는 이게 편리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 얘기한 거예요. 이게 큰 숲이라고요. 다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시오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이 직선을 봤더니 2번은 아니던데? 그러니까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겠다 싶으면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말고 딴 거 구하는 거네. 왜냐면 이게 가끔 페이크를 쓰거든. 가끔 정말 미친 듯하고 이런 걸 가끔 내요, 문제에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요 정도 지나는 직선식을 구하셔도 돼요, 가끔. 페이크로. 그럼 답이 뭐예요? 답은 1번이죠. 이해 가냐고요. 가끔 페이크로. 뭐라고 다시 할게요. 1, 2번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요 P라는 점도 같이 지나는 직선식을 구하시오를 가끔 페이크로 내요. 정답은 1번 아닌가요? 교점과 이 점을 통과하는 직선은 1번이니까 그치? 그렇게 페이크로 내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이렇게 풀면 맞아요. 지금 그 설명한 거거든요. 원래는 이게 맞지만 문자가 두 개라 번거로우니 문자를 한 개로 줄인 버전을 좀 보여준 겁니다. 줄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명한 거고요. 그 내용이 니들 책에는 이렇게 몇 줄로 나와 있어요. 거기 보여요? 31페이지. 요거까지 잠깐 쉬었다 할게요. 31페이지 보시면 보여요? 거기 보여요? 31페이지 위에 4번.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거기 보여요? 두 직선 AX, BY, C, A'X, B'Y, C' 한 점 만나면은 요건 뭐게요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설명한 거예요, 지금. 이 짤막하게 나와 있는 이 식이 이해가 안 가서
이거 지금 내가 최대한 풀어서 설명해 준 겁니다. 근데 그래, 어려우니까 오케이 포기. 오케이 좋아요. 난 이해할 수 있어요. 안타까운 일은 이 똑같은 상황이 원방에서 또 나옵니다. 이제 그땐 더 복잡해집니다. 이거보다 미리 그냥 알려드리는 겁니다.